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종목은요. 정말 기묘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작은 바이오 회사, 바로 사이팍스, SPRC입니다. 보통 악재가 뜨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요, 오히려 주가가 폭등을 해버렸어요. 시장을 아주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오늘 이 상식 밖의 수상한 폭등 뒤에 숨어있는 진짜 전략은 대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저와 함께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숫자 89.13%입니다. 지난 9월 16일에요. 사이팍스가 추진하던 아주 중요한 사업 합병이 법원에 의해서 잠깐 멈춰라 하고 지연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명백한 악재 맞죠? 보통 같으면 주가가 폭락해야 정상인데, 그런데 사이팍스 주가는요, 그날 무려 89%나 폭등하면서 장을 막아뱄습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현상이었죠. 이 미스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일 있고 나서 불과 아흐레 뒤 9월 25일에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주가가 또 57%나 급등하는 겁니다. 이때 터진 거래량은 무려 5,700만 주. 정말 어마어마했죠. 아니, 악재가 터져도 오르고 전혀 다른 종류의 호재가 나와도 오르고, 도대체 이 회사의 정체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냥 평범해 보이던 작은 바이오 회사가 왜 갑자기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을까요? 이 엄청난 주가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진짜 힘은 뭐고, 이 회사가 그리고 있는 진짜 큰 그림, 그러니까 최종 전략은 과연 뭘까요? 오늘 저와 함께 끝까지 따라오시면 그 답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보죠. 이 모든 미스테리의 시작은요, 사실 사이스팍스의 조금은 뜬금없어 보이는 자동차 회사 합병 계획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니, 바이오 회사가 갑자기 전기차 수입 업체를 인수하겠다니, 처음 이 소식이 나왔을 때 다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의아해했었죠. 사이팍스가 추진했던 방식은 바로 역합병이라는 건데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비상장 회사가 나스닥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사이팍스라는 껍데기를 사서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 상대가 누구였냐면 오토맥스라는 이스라엘의 전기차 병행 수입 업체였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이오 회사의 본업인 신약 개발. 이거 돈은 정말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성공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팍스는 당장 돈을 벌어다 줄 안정적인 현금 파이프라인, 즉 캐시카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탄탄한 매출을 올리고 있던 오토맥스라는 인수를 하려고 했던 거죠. 합병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시죠. 7월 말에 주주총회를 공시하고요. 8월 28일에는 양쪽 회사 주주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합병을 승인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주가도 한 15% 정도 오르면서 시장 반응도 꽤 긍정적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9월 16일에 터집니다. 이스라엘 법원에서 갑자기 이 합병 절차에 일시 정지 명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합병이 아예 중단될 수도 있는 명백한 악재가 터졌는데 주가는 폭락은커녕 무려 89%나 폭등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베테랑 분석가들도 개인 투자자들도 모두가 혼란에 빠졌던 순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시장은 그 답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당시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에서 아주 유명해졌던 문구인데요. Shorts are running out of ammo. 공매도 세력의 총알이 떨어져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공매도 투자자들이 합병 지연? 이건 무조건 주가 폭락이다, 이렇게 보고 주식을 빌려서 마구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주가가 꿈틀거리면서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이 패닉에 빠진 거죠. 손실을 줄이려면 빌렸던 주식을 비싼 값에라도 다시 사들여야 하잖아요. 이 매수세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주가를 하늘로 밀어올리는 이른바 숏스퀴즈 현상이 일어났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악재가 오히려 공매도 세력을 짜내는 기폭제가 되어버린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제 시장이 이 자동차 합병 지연이라는 충격을 겨우 소화하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사이팍스는 모두를 더 깜짝 놀라게 할 두 번째 단서를 던집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회사의 본업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스케일이 큰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9월 25일 사이팍스는 갑자기 양자 커피팅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라는 아주 야심찬 새로운 계획을 발표합니다.
자동차 회사 합병으로 잠시 한눈 파는 것처럼 보이더니 다시 본업인 바이오로 돌아와서 그것도 최첨단 기술인 양자 컴퓨팅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 하나에 주가는 또다시 57%나 폭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신약을 개발한다는 건요, 우리 몸에서 병을 일으키는 특정 단백질이라는 아주 복잡한 3D 자물쇠를 찾아내고 거기에 딱 맞는 열쇠, 즉 약물을 만드는 과정과 같아요. 이게 시간도 엄청 걸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런데 사이팍스는 양자 컴퓨터의 상상을 초월하는 계산 능력을 이용해서 이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첫째, 자물쇠인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고요. 둘째, 가상 공간에서 수많은 열쇠 후보 물질들을 이 자물쇠에 끼워보는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셋째, 신약 개발 전체 기간을 엄청나게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그 잠재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기존에 5년 이상, 길게는 10년도 더 걸리던 신약 후보 물질 발견 단계를 단 1년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가능하다면요, 이건 그냥 좀 더 빨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왜 그렇게 열광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자, 좋습니다. 이제 두 개의 단서가 모두 나왔습니다. 하나는 전기차 수입이고 다른 하나는 양자 컴퓨팅, 신약 개발.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움직임이 과연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질 수 있을까요? 이제 흩어져 있던 점들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건 결코 닥치는 대로 사업을 벌이는 게 아닙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설계된 이중 전략,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볼 수 있어요. 오토맥스 합병은 당장 회사를 운영할 돈, 즉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반면에 양자 컴퓨팅 이니셔티브는 회사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할 장기적인 기술 혁신, 즉 성장을 위한 포석인 셈이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두 전략은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자동차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양자 컴퓨팅 같은 리스크는 크지만 성공하면 대박인 미래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겠다는 큰 그림인 거죠. 말하자면 자동차와 벌어다주는 돈으로 미래의 신약 개발이라는 원대한 꿈에 베팅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팍스가 설계한 생존에서 성장으로 나아가는 로드맵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사이팍스가 그리는 큰 그림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정말 장밋빛 전망과 동시에 아주 상당한 리스크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보시다시피 기대감과 투기가 뒤섞여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주가는 이미 150% 이상 급등했고 거래량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만큼 변동성도 극심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놀이터 같은 종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큰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요. 바로 10월로 예상되는 법원의 최종 판결입니다. 여기서 만약 합병이 완전히 무산된다면 생존 전략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둘째, 회사의 현금 보유고가 거의 바닥나고 있어요. 지금 남은 돈으로는 약 3개월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이 캐시런웨이가 너무나도 짧죠.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팅 계획, 이거 아직은 아이디어 단계일 뿐입니다.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 성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사이팍스는 과연 자동차와 바이오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현금과 성장을 위한 혁신적인 꿈, 이 거대한 야망이 성공할지 아니면 회사의 발목을 잡는 무리수가 될지는 곧 다가올 10월 법원 판결에서 그 첫 번째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드라마가 될 것 같으니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